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언론에서 뵙고 했었는데 또 법원에서 계셨던 그런 경험이나 의정활동 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저대로 그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 검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짚을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같이 이렇게 멋진 그 포럼을 시적절하게 준비해 주신 아주 미디어 그룹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제목은 검수완박 개혁 아닌 개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개혁 아닌 위헌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처음엔 했다가 좀 라임을 맞추다가 보니까 개혁 아닌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보내드렸던 자료에는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았었는데 좀 압축되면서 좀 내용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 초에 그 민주당 그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른바 검수완박 서약서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신성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해서 검수완박을 연초에 어떻게 보면은 서약하고 페이스북에까지 공개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회 여당 내에 있는 그 의원님들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경수사 분리 완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개혁이란 것은 통상 100일, 길게 잡아도 1년이면은 그 성과가 개혁의 성과가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난 4월쯤으로 해서 100일을 지났고 어제로 이제 정확하게 10개월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제 발표에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의 어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되는 기본적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지난 10개월간의 공과를 평가하고 나아가서 지금 이른바 3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넘어서 지금 검수완박의 방점 최종점을 찍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처의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쪽으로 해서 이 내용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2021년 1월 1일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날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또 검경수사권에 관한 준칙이라든가 관련되는 규정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이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결국 경찰로 이제 사건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사권 수사의 주체가에 있어서의 어떤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법까지도 개정이 됐더랬습니다. 이른바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에서 그 권한을 박탈해서 그것을 다 지금 경찰로 지금 다 이관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른바 공용 경찰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시행은 지금 다가오는 내년입니까? 그 정도에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논의의 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범위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이 6개 중대범죄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범죄, 대형참사범죄.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은 이 6개조차도 검찰은 안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경제범죄에서 5억 원 이상의 배임 횡령
저희가 요즘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억짜리 배임 횡령 범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그 지방검찰청에 보면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사권 고소장을 넣으면은 안 합니다. 다 그냥 경찰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중요수사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어떻게든 경찰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사실상 이런 그 6개 범죄조차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실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또 하나가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서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25년 동안 지금 현재 여권에서 노력한 끝에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난 1월 21일이었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함께 이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바 권력기관 그 개혁 3법,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법 그리고 또 국정원법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그 문재인식 그 검찰 개혁은 완성되었다,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와 같은 언급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 한번 그 개혁의 성과를 한번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핵심이 지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인데요.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좀 다 나눠봤습니다. 제가 실무를 사실 어제도 이제 부산에 있는 그 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그리고 또 인권 보장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적어도 절차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아마 경찰에 가서 조사해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받아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돗대기 시장 같이 해서 그냥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거기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인권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없었습니다. 근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경찰이 많은 어떤 물적 투자를 한 결과 독립대 수사 공간도 많이 늘어났고 변호사들의 어떤 참여권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 이찬희 그 협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때 만들었던 이른바 자기 변호 노트 이런 것들도 앞에 다 비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을 때 메모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된 그런 점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진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그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 적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고소를 해놓으면 감감무소식입니다. 사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검찰하고 검찰이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냥 경찰로 가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기도 하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경찰 순경 공채를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선택 과목이래요. 형사소송법에 관한 증거법에 관한 것에 대한 아무런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경제팀, 지능경제팀에 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찰에 대한 그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투입해서 어떻게 지금 사건을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대검에서 했던 그 통계를 보면은 작년 대비 그 불기소건, 기소건 어쨌든 간에 경찰에서 검찰로 보냈던 게 전체적으로 8%나 줄었고 그 올 상반기에 검찰의 송치건이 15.6% 거의 16%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이 할 일이 없답니다. 사건이 보내와야 무슨 조사를 하죠.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저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워라밸을 달성했다. 검찰이 주말부터 해가지고 금, 토, 일, 월, 화수까지 그냥 쫙 그냥 연가를 내서 쓴대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는 그 오버로드가 걸리고 검찰은 할 일이 없게 된 그런 지금 구조가 지금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그 단순한 어떤 그 과도기적 현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물적, 인적 그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떤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내에서도 인원 보강이 없이 일이 계속 밀리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실무가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호인 참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실체적인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실체적인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후퇴된 점이 굉장히 많다. 특히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고소고발장을 접수를 하려고 하면은 안 받아요. 이거 민사사건인데요? 하면서 다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님들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에서 그 고소장을 접수를 거부하는 케이스를 쫙 다 전수조사를 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 거부하지 마라 뭐라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런 어떤 그 고소장 반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어떤 비판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하고 검사는 기소장 불기소장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다 보니까 경찰은 뭐로 말해야 되죠? 기소의견서, 송치의견서와 불송치의견서로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고 있는 불송치 결정서가 한마디로 개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뭘 불기소한다고 하면 이유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검찰이 이의를 할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케이스가 저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써놨듯이 흔한 대법원 판결 불송치 결정을 해준 법리조차도 기재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죠? 어떤 조리 있는 글을 봤을 때는 그거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글을 써놓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 검경 사건의 수사에 따라서 1차 수사권을 주어진 결과가 피해를 입어서 나를 구제를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만 주는 답장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슨 개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검경 사건의 그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개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는 변호사가 절차적 어떤 그 참여를 위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절차적인 것을 넘어서 실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그 성취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너무 복잡해요. 변호사들도 몰라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여기를 어디다가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 지금 그 처음에 이제 그 토론하셨던 그 분들이 재정 신청 얘기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때에 재정 신청을 해야 되고 변호사들 몰라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된 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도 이제 이수진 의원님 계시지만 다른 것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것 만드는 것도 좋은데 현재 만들어낸 시스템을 조금 더 정밀화하고 하고 거기에 빈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밑에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고소장 접수 혐의가 인정되는 거야 검찰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보내고 검찰이 기소해야 하면은 그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 쉽게 말하면 경찰이 이거는 혐의가 안 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의하고 그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정말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 경찰 내에서의 개혁과 함께 지금 수사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형소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만들고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당겨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수처에 대한 그 말씀인 겁니다. 제가 제목을 독자 생존 가능한가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지난 4월 초에 이제 100일 지났을 때에 우리 김진욱 공수처장님이 생후 100일이 된다는 것은 태어난 뒤에 위험한 고비를 잘 넘겨 면역력도 갖추고 건전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다. 결국 그 지난 그 100일을 거치면서 첫 사건 있기 전에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홍역은 치렀죠. 그런데 뒤에 있었던 공수처 1호 사건이 이게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에 개입했느냐와 관련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 기소 여부가 문제됐었는데 그 공수처장님 차로 옆에 지금 이게 그 공수처장님 차 아유 좋은 차네요. 이렇게 직접 옆에서 그냥 007 작전하듯이 모시고 갔다가 왔고 언론에 나중에 하니까 또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첫 사건 자체에서 황제 그 소환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또 1호 사건 자체도 보면은 특수사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자기들의 어떤 그 범죄 수사 인지 역량을 했던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또 이 경찰로부터 가져온 이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특채 의혹 사건. 결국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역량 이 부분인데 수사 역량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100일 이내에 뭘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변호사가 이제 됐다고 변호사면 변호사지 변호사 1년 차라고 해서 실수를 하면 그게 익스큐즈가 됩니까?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정치적 논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고발 사주 의혹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우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주말에 그렇게 1호 관용차까지 보내가지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고발 사주 의혹 야당에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1호 체포영장과 1호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거의 득달같이 구속영장까지 바로 청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도 어떤 보완을 했는 것도 없이 그리고 또 그 구속영장 자체 내용에서도 보면은 현재 물론 오늘 이제 그 야당 대선 후보가 그 결정됩니다만 이른바 그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되는 지금 의혹의 대상인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내용을 주구장창 성명불상자라고 얘기해놓지만 내용 자체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써놓은 걸 보면은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검찰의 그와 같은 인권 보호를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적 고려에서 만든 이 공수처가 과연 그와 같은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네, 아까 그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쉽게 말하면은 대검 중수부 같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검 중수부가 어떤 곳이죠? 검찰에 있는 가장 날선 검객들, 가장 능력 있는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모아서 정말 거악을 척결하고 전직 대통령을 상당수 구속해서 성과를 냈던 데입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참 제가 썼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채용했을 때에 검사도 절반도 임명이 안 됐어요. 그 중에 또 수사 실무를 갖췄던 그 검찰 출신은 4명밖에 안 됐고 아직도 인력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서울시 교육감 수사 한창 할 때 평검사 절반을 법무연수원에 교육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은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나갔던 검사는 제가 그 언론 통해서 느끼는 1호 압수수색 사건이었답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어떻게 이 거악척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공수처가 설립에 맞는 취지를 빨리 어떤 능력을 보완하든가 아니면은 결국 그 지금 일부 야권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중에 정권 바뀌면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그런 공약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결국 적어도 저의 어떤 평가 같은 경우에는 검경 사건 조정 같은 경우에는 후하게는 B-, 박하게는 C+ 정도, 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후하게 줘도 C-, 박하게 한다고 하면은 D+, 쉽게 말하면 낙제입니다. 과연 이것이 나아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 더 큽니다. 물론 뭐 제가 권력자 입장에서는 신났다라고 썼는데 뭐 사실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와 같은 그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의 왕건편으로서 6대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표로 돼 있던 6개마저도 뺏어가지고 하는데 뭘 그렇게 주려고 해야지 왜 뺏어가려고 합니까? 저는 좀 그 용어 자체도 조금 더 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쉽게 하면 오히려 여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자꾸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 자체도 강한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기소청으로서만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이석연 법제처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헌법에 검찰이 수사권이 있고 영장 청구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지금 완전히 지금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되기가 어렵고 6대 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이른바 권력 개혁 입법 3법을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벼랑간 그때 이제 6대 범죄수사처가 나왔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 징계하고 했다가 법원이 그걸 제동을 거니까 그 배경 속에서 아 그래?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특별수사청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깊숙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대증여법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개혁의 진정성이 있는가 이 문제가 있고 나아가 지금 이른바 가장 큰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떻죠? 참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은 무조건이야 검찰이 해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완전 박탈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찰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 발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그것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지금 빈틈이 있는가를 더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입법을 할 때인 것이지 또 다른 논란이 얘기가 되는 6대 범죄수사청을 만들 때는 아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도도 그렇지만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검찰 자체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합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의 검찰에 대한 입김을 떼는 그것 자체도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과 함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